안녕하세요. 주말 매달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주요 이슈 및 기업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기관인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위탁집행형이라는 말은 어떤 법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규정된 법은 전기안전관리법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설립되었고 현재 이제 어, 운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을 좀 버벅거린 이유가 보시다시피 2021년 4월에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관련 법이 시행됩니다. 2020년 3월 국회와 국무회를 통과하고 약 1년 정도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유보 어떻게 보면 이제 공표 상태인 거죠. 이렇게 1년 정도의 그 공표 기간을 둔 거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을 둔 이유는 다르게 말하면 이 법에 따라서 여러 이해 관계자가 어,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따지고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기 안전공사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과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업법이기 때문에 전기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법이었던 거죠. 발전소나 한국전력과 같이 전기를 판매하는 위주의 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법에 전기 안전에 관한 이 안전공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2000 제가 법에 1998년입니다. 1998년 부산에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겪으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이 전기 안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998년 10월 부산 냉동 화재 사건을 겪으면서 전기 안전법이 필요하다, 전기 안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자체가 논의는 되었지만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법을 만들게 된 이유는 2017년 12월에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 그리고 2018년 1월에 밀양 세종병원 사고들을 겪으면서 거의 뭐 26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7년과 18년 2월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기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각계의 요구들이 발생하고 정부에서도 그 요구들을 받아서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2017년과 18년에 이런 사고들이 있었지만 2020년 3월에 결국 법이 만들어진 거는 처음에 시작된 1998년이라고 하면 거의 13년, 14년 후에 법이 만들어진 거죠. 너무나 많은 아마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충돌, 생각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만들기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전기 사업에서 전기 안전으로 이렇게 관점이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전기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제5장 제30조에서 전기 안전공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조에서 전기안전공사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그리고 전력산업기금의 출연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수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제일 큰 수입은 수수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자들이 내는 수수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수수료를 내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죠. 이 부분은 전력공사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가 죄송합니다. 전력공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주요 사업 등을 주요 기능 및 역할, 사업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는 주요 기능 및 역할을 보시면
전기 안전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걸 보급하면 당연히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히 최근처럼 전기 안전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전기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런 제품에 대한 안전 부분들에 대한 관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 그리고 또 두 번째, 전기 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안전 진단의 업무. 이 설계 감리 안전 진단은 어떻게 보면 전기안전관리법을 에서 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입사를 하시면 대부분 이 설계 감리 안전 진단의 업무에 투입돼서 업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 인증 업무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전기 제품들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 출시된 전기 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핸드폰의 충전기 이런 부분들도 다 인증을 받는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기 제품마다 그 약간은 전자제품, 전기제품 나누기 때문에 약간 뭐 인증을 받는 기관들이 다르지만 전기 안전 공사도 이 인증 업무를 통해서 통한 수수료를 통한 수입을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기술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업무, 안전 인증 업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이 재원을 통해서 공사가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겠구나. 기술 개발 및 보급, 아니면 설계 감리 안전 진단 등, 아니면 안전 인증 업무, 이 세 가지 축에서 일을 하겠구나. 물론 상경계 이런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직들이라면 이론적인 어떤 어, 레포트 보고서를 쓰는 쪽이라면 전기 안전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부분들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역할은 아마 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많은 업무에 투입되는 부분들은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설계 감리, 그다음에 인증 업무 이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이제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좀 더 이런 정보를 파악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런 뭐 저는 전체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전체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각 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현재 한국 전기안전공사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공동주택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이 강화됐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 즉 30년, 40년 된 이상 된 아파트 등의 아파트의 이 안전점검이 강화됐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이제 조성된 신도시 아파트들도 지금 30년 이상 됐지만 상당히 새 아파트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파트들 경우에는 과거의 기준에 통해서 전기 시설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늘어난 전기 제품들, 가정에서의 늘어난 제품들을 충족시키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보셔도 TV도 이미 대형화되어 있고요. 과거와는 달리 에어컨도 거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방마다 에어컨들이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만 하더라도 한 대만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김치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각 가정에 냉장고가 두 대, 세 대 있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조기가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이 죄송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 어, 난방 제품으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이런 수요도 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오래된 공동주택에서의 이 수요가 늘면 위험도 늘어난다는 거죠. 2015년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90.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전체 930만 공동주택 가구 중에서 550만 세대가 노후된 공동주택이라고 파악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시킨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각 가정에서 각 받아서 비용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비가 늘어난다면 아마도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소형 전통시장 점포만이 정기점검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약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중대형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들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시장에서 지방의 모 시장에서 지방광역시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또 서울에서도 이 대형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반대적으로 왜 소형 점포는 했는데 대형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지도 사실 저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물론 이 부분 이제 중대형 전통시장에 대한 이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이런 반발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정기 점검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규제가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편적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조치 지원이 확대됐다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을 정전됐을 때 이런 경우에 응급조치 지원이 확대됐다. 현행은 이제 생활 대상자 등 취약계층만 하고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뭐 당연히 지금까지 왜 안 되고 있었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공동주택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정전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에 대한 응급조치는 당연히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확대된다면 아마 안전공사 직원들의 업무량은 또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또 반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예산들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또 예산이 늘어난다면 또 기업에서는 또 수입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수료와 같은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또 더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 또 이런 압박들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에 대해서 그 늘어난 만큼 회사에서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또 그 지출된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수단 구조가 있다는 부분들을 또 이해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 안전 등급제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전기안전 설비 등급제가 되어 있어서 설비 등급과 상태별로 맞춤 관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전기 안전체계 강화를 위해서 매 5년마다 전기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입니다. 매 5년마다 정기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관리직에서 아까 우리가 주요 기능 역할에서 봤던 맨 위에 연구보고하는 이 관리직 파트에 여러분들이 만약 입사하신다면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관리직 쪽에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아마 기획부서나 쪽에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자료를 어떻게 조사해서 자료를 만드는 역량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 ESS 같은 이제 새로운 어, 에너지 장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또 새롭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에너지 기술이나 장치 등에서 안전 어, 관리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이 규정이 안전관리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안전관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가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서 이걸 주요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주요 이슈와 기관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탁 집행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위탁받고 집행을 하고 그 위탁받아서 집행을 통해서 수수료를 발생한 것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공사가 운영된다. 공공기관, 공기업은 운영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탁받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냐, 안전관리법이 지정되면서 어떤 사업이 있냐,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 및 보급, 안전기술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전기시설에 대한 설계,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 3번째 전기 제품에 대한 인증을 통한 수수료, 이 3부분이 가장 큰 수익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나의 역량이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직에 지원하시는 분, 기획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우개년 계획에서 이 전기안전 관리 계획 같은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부분들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과 관리직은 당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역량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보여주시고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일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전기안전관리공사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말면 되는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